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온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온에서는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온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급등주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서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온 출발해 보겠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 이사들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내놓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제조업 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서비스업이 확장세를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이 그나마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현재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었네요. 0.07% 하락하면서 2,600선에서 간신히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7% 올라가면서 여전히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다.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대적으로 힘이 빠진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뒷받침해준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엇갈리는 흐름 보이나 싶었더니 삼성전자도 현재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가 테슬라발 호재로 인해서 조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이 현재 빨간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좋은 흐름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에코프로까지도 현재 힘있게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또 엔캠도 상대적으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는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조금 쉬어간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여태까지 불붙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정호 멘토님 나오셨거든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오늘까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던 제약바이오는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고 2차 전지가 다시 보이고 있어요. 시장 안에서 약간은 또 양상이 달라진 것 같은데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나홀로 많이 올라가줬던 부분이 있었고 반도체가 약세일 때 그리고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좀 약세일 때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크게 세 종류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보고 그 안에서 수급이 이동하는 걸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약바이오 지금 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이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안 간 종목들은 아직도 상승 탄력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입니다. 제약 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보이나 싶었더니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죠. 이런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고개를 든다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시장 안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세 가지 이슈로 추려서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2차 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의 출하량 예상치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스가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약 47만 대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합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8%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멘토님 덕분에 테슬라 주가 5%가량 오르기는 했습니다. 2차 전지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조금 크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인도량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냐 안 줄어드냐 이게 제일 큰 관건인데 테슬라에서 그런 실적이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2차 전지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그런 저가 매수세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2차 전지랑 반도체랑 비교를 해보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나오지만 이게 지금 끝물이야? 약간 걱정되는 우려 섞인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야. 지금 사면은 그렇게 많이 손해는 안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이 더욱더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셀업체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는데 뭐 셀 3사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렇게 봤는데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이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훈풍이 불면서 올라가지고 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 주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10월 달이 이제 들어오면은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에는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단연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서 나온 소식이 전반적으로 고무적인 영향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올라갈 것이라는 인식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수급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조금 좋을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멘토님, 그렇다면 사실 이 하반기 주도 섹터를 두고 제약 바이오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주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어떻게 양상이 이루어질 거라 보실까요? 하반기에 그래도 누가 뭐래도 제약 바이오가 탑픽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종목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 종목들을 같이 보면서 순환매를 같이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수혜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사냐 아니면 대출을 일으켜서 하냐 이런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금리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본다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전기차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안전 불안정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ESS 관련해 가지고도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점점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또 한 축을 달려서 가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 세 가지 섹터는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게 섹터만 놓고 보자면 사실 제약 바이오가 조금 더 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그 안에서도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시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끈을 놓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멘토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공격,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대형 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기업 공격의 우회로 삼기도 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사이버 보안의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멘토님, 최근에는 특히 이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도 네. 사이버 보안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테마로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찍히고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딥페이크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회 여가위에서 통과됐던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당장 끝날 거냐 이런 부분이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내 주위 사람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에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압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보안 관련이 더욱더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누가도 알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타겟이 계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 관련해가지고 지출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이버 보안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만 놓고 본다면 테마성이 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딥페이크 범죄 등으로 따라서 계속 이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멀리 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멘토님의 이런 의견들 여러분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리스 강세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풍력 관련주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해리스 트레이드의 금리 인하 수혜까지 이 모든 재료들을 다 취할 수 있는 섹터를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또 신재생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커져가는 풍력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멘토님 요즘 이 CS 윈드를 보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풍력 전체가 다 고개를 들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풍력 관련해가지고 CS 윈드가 지금 이렇게 못 갔던 부분은 누가 뭐래도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해리스 지지율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 투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AI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그만큼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나 이런 부분을 건설을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풍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태양광보다 더욱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해상 풍력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땅이 필요해요.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리스크를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닷가에다가 이 풍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빨리 위치 선점이나 이런 부분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상 풍력이 지금 탄력을 받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더욱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불면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각광받고 있는 부분인데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은 누가 뭐래도 금리와 많은 연관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챙기는 부분보다는 멀리 보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했을 때 금융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냐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었는데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춰서 이 신재생이 더욱더 각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개선이 확인되고 나서부터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멘토님, 이 CS 윈드를 제외한 다른 풍력 관련주들 흐름들이 CS 윈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CS 윈드만 독자적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국 S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그렇게 2분기 실적이 호재로 나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 시장에서 트렌드를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딱 집어서 어떻게 보면 수급세나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 많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딱 탑픽 종목, 딱 대장주 종목들만 수급이 잘 들어가면서 주가 상승력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풍력 관련주들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풍력이 조금 조정이 들어올 때 태양광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원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들은 순환매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풍력에서 우리가 안 간 종목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풍력이 많이 올라갔을 때 조금 약간 조정이 받고 있는 태양광 쪽으로도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는 풍력과 태양광을 조금 번갈아가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신재생 에너지라는 섹터 자체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드와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대선까지는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포지션을 취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개별적인 대응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AI 시스템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포착을 했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5가지를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0시 9분경에 포착을 해냈습니다. 전고체 관련주죠. 전해질 원료인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있게 오르다 보니까 제대로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모니터랩 9시 4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로서 시간외에서 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AI가 또 확실하게 잡아줬고요. K옥션도 9시 38분경에 잡아냈고 화천기계 오늘 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죠. AI 시스템이 참 신기하게도 이슈들을 모르는데도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 다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GSE까지 9시 1분경에 장 출발하자마자 짚어줬습니다. 이 세세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멘토님과 다시 함께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나도 AI 시스템의 힘을 빌려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끝나는 50분 전까지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여러분도 시기 적절하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줍니다. 이런 종목들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멘토님과 함께 개별적인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힘있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확인하면서 나는 저 종목들을 왜 놓쳤을까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AI 시스템이 선별해주는 종목들로 여러분도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 중에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0시 9분경에 우리 AI 시스템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줬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고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또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 4% 정도 오르기는 했었지만 지금은 살짝 상승분을 반납한 상황이긴 한데요. 멘토님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처럼 상승폭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오후장까지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 시세를 리딩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2차 전지가 오늘 시세를 계속적으로 리딩할 가능성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와주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상승세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2차 전지에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독일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BMW, 아우디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다시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이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는 제일 중요한 건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이 나와도 정부에서 이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맑다. 근데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정도는 좋지만 지금은 좀 시세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계속 시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독일에서 또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테슬라발 훈풍에 이어서 독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충분히 호재로 삼을 만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힘없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이 AI 시스템도 같이 눈길을 돌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10시 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오늘 장에서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 나도 궁금하다, 나도 매일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니까요. 서둘러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포착된 종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전략들, 앞으로의 향후 전망들,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실 수 있는 건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멘토님의 추가적인 전략들 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AI 시스템이 포착한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모니터랩입니다. 9시 4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로서 또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갭상승을 했고 오늘 장중에는 16%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처럼 또 힘있는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큰 상승세 이후로 조금 주춤한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냐라고 본다면 아니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세가 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 본 다음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좀 더 담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AI가 포착을 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만 잘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이 다 모아가는 시점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더 모아가자. 그 말은
보안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이 호재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점차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보안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시총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무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저렴해질 때 모아간 다음에 어떻게 오늘 같은 장에서 시세가 분출했을 때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 이제 잊지 말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0월 달에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슈를 통해서도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와 맞물릴 수 있는 게 바로 모니터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해도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도 차익 실현 물량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 장이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멘토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짧게 시세 분출하고 다시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는 물량이 한번 잠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등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슈나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경우에 더 파급력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보안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세를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보안도 되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이 더 한층 올라가는 부분이 더 큰 만큼 보안에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고, 기업들도 많이 신경 쓰는 만큼 이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테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또 한 번 시세를 불출할 가능성이 있겠죠. 변동의 폭이 크다라는 거는 리스크로 감수를 하면서 내가 한번 야수의 심장으로 뛰어들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그 오늘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AI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포착을 해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이렇게 5가지의 종목들 포착을 해냈는데요. 현재 저희가 모니터랩까지 만나보고 있습니다. 모니터랩은 9시 4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해낸 종목이었죠. 그렇다면 바로 K옥션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시스템은 9시 38분경에 포착을 해낸 종목입니다. K옥션은 STO 테마 관련주죠. 26일에 STO 포럼 조찬 간담회가 열린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STO 법제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자, 멘토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 시간외 매매에서 굉장히 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장에 보안 관련주 그리고 STO 관련주 이 두 종목이 장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을 하니까 한쪽이 좀 약해진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보안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갭상승 이후로 지금 좀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STO 관련주들은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K옵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STO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먼 미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 제재화나 이런 부분이 정부의 울타리 안에서 더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 탄력은 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테마성으로 좀 더 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보안 관련주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나 그리고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STO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막 이쪽을 많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팡질팡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STO는 좀 테마적으로 보고
보아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이쪽이 어떻게 보면 많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만큼 보아는 좀 중장기적 관점, 그리고 STO는 약간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자. K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AI가 포착을 하고 나서 5%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인 자리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바닥권에서 1차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부터 바닥을 다진 부분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닥을 다졌냐 안 다졌냐,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지금 차트상 관점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제일 크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다음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4만 5천 원 좀 이하에서 4,500원 이하에서 약간 조정이 들어온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 자리 4,500원을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적인 단기적 관점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테마 싸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외 매매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던 두 가지의 테마가 있었죠. 딥페이크와 관련한 테마였고요. 하나가 바로 STO 관련 테마였습니다. 하지만 장이 출발함과 동시에 STO가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딥페이크와 관련을 짓는다면 조금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분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보다 조금 더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차트로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자리가 긍정적인 자리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4,500원을 돌파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멘토님,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단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단기인지, 중장기는 어느 정도의 중기인지 이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안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연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STO 관련해가지고는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으로 지켜야 될 자리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손절을 하고 탈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시 살아서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 4,000원을 이탈하고 3,700원 정도를 이탈하는 가격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바로 이탈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보안 관련주였던 모니터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음봉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더 올랐을 때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에 조금 악영향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액션이 나와주고 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더 원하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모니터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챙겨놓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3분기 실적을 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번 연도 말까지도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보안 관련주는 좀 더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테마와 관련해서 멘토님의 조금 더 세세한 전략을, 의견을 또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멘토님의 세부적인 의견들, 향후 전략 내가 조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통신망은 저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내가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전략이 없다면 대응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추가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AI 시스템이 선별하는 종목들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크게 보여주는 종목들 내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샵 3989번으로 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 네 번째 종목도 바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종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9시 11분경에 AI 시스템은 포착을 해냈기 때문에 이때 포착 시점에 진입을 했다고 하면 이미 굉장한 수익을 가져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멘토님 오늘 화천기계 또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이 AI 시스템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슈를 모르고도 이렇게 경영권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요즘 어떻게 보면 아연부터 시작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천기계, 오늘 올랐던 화천기계, 그리고 FN가이드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제일 좋은 게 싸움 구경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만큼 경영권 분쟁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분이 더 챙겨서 이 회사를 더 정상화하고 내가 가질 거야. 약간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든 주가만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천기계가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 FN가이드도 어떻게 보면 같이 지켜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FN가이드도 차트를 보시면 잘 안 나오네. 네, 화천기계를 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 바닥권에서 이제는 나오고 거래량이 터져줬다는 거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AI가 포착했던 가격대나 이런 부분을 보자라고 하면 바로 이 가격대 급등 나오기 전에 바로 포착이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크다. 그리고 지금 오전장까지도 상한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키포인트고 만약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엔 내일장까지도 시세를 좀 더 기대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영권 분쟁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 때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 후발주자인 화천기계가 어떻게 보면 고려아연, 영풍 이런 종목들보다 상승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시총이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테마를 타고 나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내일장까지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화천기계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누가 이기든지 우리는 주가만 오르면 된다라고 상당히 MBTI T스러운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멘토님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멘토님 그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FN가이드도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FN가이드 차트를 보면 워낙 급등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화천기계 쪽으로 수급세가 더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래서 화천기계 쪽으로 팔지 말고 내일장까지 좀 더 지켜보자고 한 이유가 그런 말입니다. 한 종목은 FN가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왔고 화천기계도 물론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나온 만큼 오늘 장에서 파는 것보다는 내일장까지 좀 더 지켜보고 내일장에서도 만약 상한가로 안착이 된다고 하면 하루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내일장에 상한가가 가면 좀 더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놓고 가자.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경영권 분쟁을 하다가 갑자기 화해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주주 입장에서는 엄청 당황하면서 다시 하한가까지도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좀 더 챙기면서 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장까지 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힘이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 AI 시스템이 참 기가 막히게 선별해낸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기 전에 11시 11분경에 우리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요. 이렇게 포착 시간에 제대로 진입만 한다면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AI 시스템입니다. 이런 급등주 AI 포착 종목 나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50분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또 선별을 해낸 마지막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종목은 바로 GS입니다. 오늘 장에서 AI 시스템이 9시 1분경에 포착을 해냈습니다. 거의 장 출발함과 동시에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으로 중동 긴장감이 다시 한번 또 고조가 되고 있죠. 유가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자, 멘토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올라갔다가 조금 윗꼬리 달고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AI가 그래도 또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포착을 해줬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뭐 흥국석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여기서 가장 센 종목을 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GSE도 어떻게 보면 가스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강한 모습세가 나왔던 부분이 제일 크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본다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 관점으로 본다라면 지금 보면은 이쪽 AI가 포착하고 나서부터 급등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이때도 포착이 되고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중동 리스크가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이 한 번의 상승세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한 번 올라갈 때마다 거의 30% 이상씩 올라갔던 부분이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 많이 올라가는 모습세, 그 말은 우리가 저가에만 산다라고 하면은 좀 더 안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어떻게 보면 중동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뭐 유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사태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들이 그때는 약간 테마성을 타고 나서 이제 단기간으로 끝날 거야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는 이 중동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번져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해지 개념으로 저가권에 왔을 때는 약간 안전성이 있는 만큼 그때 모아가도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AI가 포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 장에 어떻게 보면 3% 정도가 올랐지만 수익을 못 챙겼던 분들은 이 종목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은 흐름이 나와줄 거다. 차트상으로 지금 바닥은 다지고 올라갈 때마다 30% 이상씩 올라갔으니까 아직까지도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는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죠. AI가 확실히 조정 이후에 상승 단계에 접어드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점에서 포착을 했다는 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이렇게 장중에 AI 시스템이 선별해낸 종목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만 5개의 종목을 포착을 해냈죠. GSE부터 장 출발함과 동시에 잡아냈고요. 10시가 넘어서까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포착을 해냈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가 하나씩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멘토님의 추가적인 이런 전략들,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팍스통신망은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장중에 멘토님이 전해주시는 추가적인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5개만 만나보기 너무 아쉬우니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혹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네. 도중에 추가적으로 포착된 종목들이 있을까요? KNR 시스템을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개별 호재가 나왔는데 딱 어떻게 보면 AI가 딱 포착을 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9%대까지도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딱 바닥권인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이렇게 움직여 주다가 보호해소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물량이 좀 더 가벼워졌을 때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도 생겼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한 로봇이나 이런 부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로봇 관련주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과 맞아 떨어지고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검증 시스템까지도 이 사업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거래량도 아직까지도 많이 터져졌다라고는 생각이 안 하고, 바닥권에서 이제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자리 만 원대 가격대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롭게 AI 시스템을 통해 선별된 종목이었죠. KNR 시스템 같이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에머슨 일렉트릭과 배터리 검증 테스트 사업을 통해서 또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개별 이슈를 통해서 오늘장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시그널을 또 AI 시스템이 놓치지 않고 바로 포착을 해줬습니다. 신규 상장 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좋게 볼 가능성이 있다,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멘토님의 이런 의견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어떤 종목이 멘토님의 눈에 조금 들어오실까요?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 종목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슈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AI가 포착을 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좀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육주인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AI가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되게 많이 포착을 많이 했었잖아요. 바닥권에서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올 때 조정이 다시 들어오면은 AI가 다시 포착하는 모습세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1차 상승기를 봤을 경우에는 지금 21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지켜주고 나서 올라가주는 모습세. 그러니까 1차, 2차까지도 올라가줬다. 그 다음에 이제는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바닥권을 다지고 지금 다시 올라가준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호재나 이런 부분을 보고 주가나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21선까지도 안착을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적인 관점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수익을 볼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단기적인 물량 소화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본다면 싼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3,800원 이 가격대 기억하신 다음에 3,50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칼손절로 대응을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지켜준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니 능률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을 우리 AI 시스템이 참 잘 집어낸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단기로 봐도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멘토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향후 전망을 좋게 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장중에도 계속해서 포착을 해내는 게 바로 AI 시스템입니다. 내가 장 초반에 놓쳤다고 하더라도 AI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포착되는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AI 시스템 너무 탐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2주 동안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4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이 선별하는 종목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세부적인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이 주시는 세부적인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정우 멘토님의 세부적인 전략들, 앞으로의 향후 전망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 취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멘토님과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희가 이제 오후장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반도체 관련이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양봉까지도 만들어주는 모세가 나오면서 상승 전환을 하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빠지냐 안 빠지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반도체 관련 쪽으로 갑자기 수급세가 확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 쪽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좀 더 비교해 보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지금 아직까지 바닥을 다진 모습세가 안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15만 원 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냐, SK하이닉스가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면서 12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를 봤을 때 16만 원, 15만 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너네가 그래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지금 가격대는 15만 원 이하로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심리가 묻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는 바닥을 다졌다. 삼성전자도 바닥을 다진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한 10%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걸 노리고 가는 것보다는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10만 원, 10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110만 원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100만 원 부분까지도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주저 말고 모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의 이동을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이 끝날 때까지 한쪽에 발을 담그고 있기보다는 조금 열린 시각으로 쳐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1시 주시고는 이렇게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